베트남 야장 첫 여행. 롱선사. 롯데마트 야장점. 신짜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롱선사 가는 날. 그랩을 타고 시내거리 곳곳을 눈에 담으며 베트남 특유의 정취에 흠뻑 젖어들다 보니 어느새 야장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롱선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 무료. 입장시간 제한 없음. 이곳은 입장료가 따로 없고 이용시간에도 제한이 없어 여행객들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가기 좋은 곳입니다. 1886년에 세워져 오랜 세월의 숨결을 간직한 이 사원은 베트남에서 가장 거대한 와불상과 고타마 붓다의 좌불상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당롱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곳은 이제 롱선사라는 이름으로 야장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롱선사는 원래 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900년 거센 태풍으로 사원이 손상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드넓은 대지 위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커다란 나무들이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통적인 베트남 양식과 도교 건축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신화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디자인들이 곳곳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원을 향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다 보면 44번째 계단 즈음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던 날 곁을 지켰던 49명의 제자를 묘사한 대리석 불상과 탁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경건한 풍경 속에서 부처님의 팔꿈치와 고운 발을 정성스레 만지며 기원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팔꿈치는 균형 잡히고 섬세한 형상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재물을 구하여 이를 다시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본성과 치우침 없는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평평한 발바닥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기반과 안정성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그 깊은 가르침 속에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계단을 조금 더 오르다 보면 불교도들이 정성을 모아 기증했다는 1500kg 무게의 거대한 종탑이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숨이 조금 차오를 때쯤 나타나는 이런 공간들 덕분에 계단을 오르는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갈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롱선사 정상에는 노점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답니다. 마침내 193개의 계단을 모두 오르자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몽글몽글한 구름 아래 자애로운 모습의 거대한 화이트 불상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장의 상징과도 같은 이 화이트 불상은 거대한 연꽃 위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야장 시내 먼 곳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불상 내부에도 신비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밖에서 느껴지는 웅장한 기운을 가슴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 정상에 서면 푸른 바다와 점점이 떠있는 섬들, 그리고 울창한 산과 숲이 한데 어우러진 야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원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무척이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다만 주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띄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관리가 된다면 이토록 훌륭한 유적지가 더욱 빛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롱선사는 천천히 걸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언덕이 그리 높지 않고 계단 수도 부담스럽지 않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올라 웅장한 화이트 불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야장의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 그랩 오토바이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 굳이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지 않고도 이곳에 닿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토바이 비용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여행자들에게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인 듯 했습니다. 롱선사 주변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한 바퀴 둘러볼까 싶어 발걸음을 옮기던 중 짙게 드리워진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달려드는 모기들을 마주하고는 바로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길 멀리서 바라본 종탑은 주변의 푸른 자연과 참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고즈넉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내려오는 길은 롱선사가 지닌 평온한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계단이 정갈하게 잘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경사가 꽤 가파른 구간이 있어 내려가는 길에는 산후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라면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요함이 감도는 사찰을 천천히 거니는 기분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사찰 관리자분의 허락하에 법당 내부를 둘러보았는데요. 촬영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까먼. 법당 안을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롱선사에 머무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은 어느덧 잔잔해지고 푸른 자연을 마주하며 온전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법당 내부에는 작고 귀여운 의자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어 어딘가 정겨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화사한 꽃나무들이 가득 피어난 롱선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눈에 담고 이제 기분 좋은 여운을 안고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구글맵을 확인해보니 롱선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롯데마트 야장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장도 보고 시원한 음료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에 야장의 거리를 직접 느껴보려 천천히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걸까요? 거리에는 본격적인 러시아워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의 물결과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일몰을 배경 삼아 우리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롯데마트 야장점. 낯선 타국에서 익숙한 한국 마트를 마주한다는 것은 묘하게 재미있으면서도 어딘가 안심이 되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과 꽤나 넓어 보이는 매장 규모가 이곳의 활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트 안에는 하이랜드 커피와 KFC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당들이 입점해 있어 무척 편리했습니다. 우선 KFC에 들러 시원한 음료로 갈증을 달래고 미리 구입한 이온 음료도 곁들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료나 음식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자연스러운지 현지인들이 KFC 메뉴와 함께 개인적으로 챙겨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본격적으로 장바구니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라면과 요거트, 생수를 담고 과일 코너로 향하니 마침 두리안 커팅이 한창이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킬로그램당 단돈 1,000원 정도인 수박을 자주 구입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독 종류가 많아 눈길을 끌었던 우유 코너에서는 종이팩에 든 트루밀크의 고소한 맛에 푹 빠지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과일과 생필품을 챙긴 뒤 마트 내 약국에서 그토록 찾던 바나나보트 선크림 SPF 100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내리고 마트 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러 나온 현지인들로 북적였고, 광장에서는 더운 날씨를 잊은 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야장의 뜨거운 여름밤을 더욱 활기차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야장의 푸른 자연과 정겨운 일상 속에서 소중한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빠이!